건조한 환경 속에서 오래 머물면 눈의 눈물이 쉽게 마르고 뻑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에는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한양대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 연결해서 이 안구 건조를 일으키는 원인 또 가을철 눈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처럼 좀 건조한 이런 환절기가 되면요. 이 네. 안구 건조를 가진 분들이 더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조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눈은 온도, 습도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눈물막이 공기와 바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이 부족한 경우와 또한 눈물의 가장 표층인 지질층이 증발이 많아지는 경우에 모두 계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건조하게 되면 인공 눈물로 충분하겠지만 기존의 안구 건조증 환자가 환절기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늘 의식을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실 우리 눈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안구 건조되는 게 얼마나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눈물은 원래는 슬프거나 기쁠 때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안구 건조에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눈을 적셔주고 있는 내인성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공기나 오염물이 눈에 바로 접촉하지 않게 보호해준 역할을 하고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씻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눈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게 되면 뻑뻑함과 눈피로를 느끼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눈물막 자체가 눈의 가장 표면에 있게 되는 렌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안구 건조증 환자들을 보면 시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침침하거나 시력 저하를 호소한 경우가 많은데 불안정한 눈물막이 시력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곤하면 눈이 뻑뻑해질 때가 있고 또 렌즈를 오래 꼈을 때도 눈에 뻑뻑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눈이 뻑뻑하다고 전부 다 안구 건조증은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돼야 안구 건조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어떤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간헐적으로 생기는 눈의 건조감 또한 불편함도 안구 건조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안구 건조증의 정의를 보면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과도하게 증발되게 되어 눈꺼풀 틈새의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의 불쾌감과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눈물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는 듯한 자결감, 그리고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 가려움, 이물감, 쓰라림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구 표면에는 건조함을 느끼는 특이적 감각기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각자 독특하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증상으로 봤을 때요. 첫째, 증상이 하루 중 변동이 있고 특정 환경에서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후나 저녁에 악화되고 아침에 심하다든지 독서나 TV 시청처럼 계속적인 눈을 사용하게 됐을 때 눈 깜빡 횟수가 나도 줄어들게 되어서 눈 건조를 증가시켜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게 안구 건조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어느 정도 심화가 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많은 안과 의사들이 대한안과학회에서 제시한 한국형 건선한 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안구 자극 증상과 시각 증상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안구 표면의 손상 정도, 눈꺼풀 염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구 건조증의 정도를 가늠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한 정도일 경우에는 눈물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를 하게 되고요.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나 항염증 안약, 면역 억제제 성분의 안약, 그리고 연고를 처방하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보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심한 단계라면 자가 혈청 안약이나 눈물점 폐쇄술 등의 시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각막 보호용 콘택트 렌즈나 고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단계에서는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항염증 치료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눈물점 폐쇄술을 아예 영구적으로 하는 수술이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전신의 항염증 치료까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눈이 좀 건조하고 뻑뻑하다 느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심각할 경우에 어느 정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각막과 그 옆에 있는 결막에 반복적 손상이 생겨서 염증성 침착물이 생기는 실 모양 각막병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 표면이 과각질화가 돼서 거칠어지고 안구 건조증가 계속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 표면 염증에 의해서 눈꺼풀 결막과 눈알 결막이 달라붙는 안검 유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눈꺼풀 염증에 의한 건조가 너무 심할 때는 눈꺼풀 염증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에 의해서 눈꺼풀 가장자리 각막염 등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구 건조증 하면 굉장히 좀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라식 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안구 건조가 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네. 무엇입니까? 사실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그래서 항상 건조한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네. 그 라섹 수술을 했을 때 각막 표면에 안구 표면을 느끼는 지각 신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식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각막 신경이 잘라지거나 벗겨지면서 손상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눈물 분비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 수술 이후에 수개월 동안 회복이 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대신 인공 눈물 등을 처방을 받아서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좀 조절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자가혈청 안약이나 일시적인 눈물점 폐쇄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가을철에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가을철과 안구 건조가 상당히 좀 조합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 안구 건조를 부르는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건조하게 됐을 때 눈도 같이 건조하게 되는데요. 그때 눈을 비비는 게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역할이 윤활유 역할인데 윤활유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비비는 게 되면은 각막과 결막에 상처가 일으키게 되고 또한 눈꺼풀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을 틀게 돼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눈이 더 건조하게 되고 컨택트 렌즈를 오래 착용한다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거나 눈꺼풀 테두리 쪽에 눈화장을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문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마이봄샘이라는 구조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눈을 비비는 게 참 좋지 않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밖에도 환절기 우리가 눈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 혹은 뭐 눈을 위한 운동 같은 게 따로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거는 환절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요새 많이 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장기간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눈꺼풀 깜빡이는 게 본인도 모르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50분 정도 작업을 했을 때는 뭐 10분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일부러라도 눈을 깜빡여서 눈이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바람을 직접 눈에 쏘이는 히터나 아니면 과음, 너무 맵거나 짠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컨택트 렌즈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는 것이 안구 건조증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뜨뜻한 찜질이 마이봄샘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그 건조한 증상을 훨씬 적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수건을 비닐과 손수건을 싸서 눈에 올려두고 한 1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눈꺼풀 테두리를 마사지하면서 세안하는 방법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것 또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찜질이라든가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기억해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